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전주에서 난 스포츠센터 화재는 소방기구가 잘 작동하면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시설이 많습니다. 민주당이 현 완주군수와 진안군수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남은 지역은 오는 15일까지 경선 여부를 확정짓습니다. 민주당 도지사 후보 TV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송하진, 김춘진 두 후보는 정책과 공약을 놓고 열띤 공방을 펼쳤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전주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지난 연말 수십 명이 숨졌던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때와 달리 피해가 심각하지는 않았는데요. 어떤 점이 달랐던 건지 박연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29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 주차장 배관 작업 중 튄 용접 불꽃이 건물로 옮겨 붙으며 참사로 이어졌는데 당시 초기 진압에 실패하며 피해가 더 커졌다는 비난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주 화재는 피해 규모부터 확연히 달랐습니다. 제 위치에서 잘 작동한 소방시설 덕분에 이용객들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불이 시작된 기계실에선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해 불길이 주변으로 번져나가지 않았고 건물 곳곳에 화재 경보기도 제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심야에 난 사고였지만 경보음에 잠을 깬 사람들이 연기가 올라오기 전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있는데 사이렌이 막 울리더라고.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뭐 불났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4층으로 올라갔지. 잘 관리된 비상등과 탈출구 역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소방차들의 진입이 수월해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신속한 구조 작업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현지 훈련을 강화한 덕분에 소방관들이 건물 구조를 잘 파악하고 있어. 하지만 되짚어봐야 할 부분도 있는데 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를 제외하고는 스프링클러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기준 면적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겁니다. 의무사항이 아니었죠. 저희 할 때는. 그리고 지금 본고 기준에 지금 찜질방 내부가 특근까지인데 초기 진화로 다행히 큰 참사는 막을 수 있었지만 부족한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고 철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민주당의 경선을 앞두고 김춘진, 송하진 도지사 후보 간의 TV토론회가 전주 MBC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정책도 토론도 없는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 도내 처음으로 열린 TV토론회 관심이 높았습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토론회는 시작부터 불꽃이 튀었습니다. 민주당 김춘진 후보는 송하진 지사가 지난 선거에서 내세운 관광객 1억 명의 소득 2배, 인구 300만 명의 123 공약이 말잔치에 그쳤다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우리 소득 2배인데 우리 월급이 2배로 늘지 않았습니다. 송 지사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선거용 메시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모든 정치인은 도민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봅니다. 전북의 낮은 경제 지표에 대해서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김 후보는 최하위 수준의 재정 자립도와 청년 고용률 등을 꼬집었고 송 지사는 전북이 도 가운데 4번째로 국가 예산이 많다며 반론을 펼쳤습니다. 특히 재작년 위암 수술을 받았는데 건강하냐는 지적에 언성까지 높아졌습니다. 그 건강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후보님보다 훨씬 건강해 보인다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송 지사도 국회의원 시절 김 후보의 후원금 모금 문제를 지적하고 부안고창 지역구 공약을 제대로 지켰냐며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공약 이행률은 48.8%로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라는 매니페스토 운동 본부에서는 제가 공약 이행률이 거의 완벽하다. 마지막으로 송 지사는 전북의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김 후보는 3선 국회의원 경험을 토대로 예산 8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송하진, 김춘진 후보는 공약과 정책 면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송 후보는 현직 도지사로 세부 공약 발굴을 강점으로, 김 후보는 중앙정치 경험을 앞세워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유령 기자입니다. 도전자인 김춘진 후보는 낮은 국가예산 증가율을 처음부터 물고 늘어졌습니다. 3선 의원 경험을 활용해 정부와 소통하고
국가 예산 8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육아 문제 중앙에 경험이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예산 확보 제대로 못하는 거 제가 도지사가 되면은 평균 이상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송하진 후보는 전라북도가 제시한 2,500억 원 규모의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사업이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이 됐다며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선 6기에 거둔 정책 성과를 발전적 진화를 이뤄냄으로써 성공으로 이뤄내겠습니다. 새만금과 혁신도시 김 후보는 전북의 미세먼지 증가율이 전국 최고라며 강도 높은 미세먼지 대책과 여성 부지사, 청년 보좌관 임명 등 정치적 접근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라북도가 여성 부지사가 탄생된 적이 없습니다. 여성 부지사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위한 정책 사업단을 만들어서 경력 단절 여성을 도입하고 반면 송 후보는 청년 직불금제로 1,000명의 청년에게 월 50만 원의 희망을 주고 대안방직 개발 방안에는 말을 아끼는 노련함이 돋보였습니다. 아주 복수적으로 해법을 놓고 앞으로 도시 기본 계획의 변화를 보아가면서 도민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분을 김 후보는 송하진 도정을 꼼꼼히 분석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대안이 부족하다는 평이, 송 후보는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참신성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300만 원 ICT 사업이라든가 첨단 산업을 창업할 수 있게끔 청년 산업단지 만들고 국제공항을 기필코 이뤄내겠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달리는 4차 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일요일까지 모바일 경선을 마무리하고 도지사를 공천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번 토론이 후보의 면면을 파악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회로 기록됐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공천 잡음이 일고 있는 민주당의 일부 지역 자치단체장 후보 공천이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천 일정과 방식에 대해 당 안팎의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 완주군수와 진안군수가 각각 민주당 후보로 공천됐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박성일 완주군수와 이항로 진안군수를 단수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원시장은 윤승호, 이상현, 이환주 등 후보 3명의 경선으로 공천자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지역 예비 후보들의 경선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오는 15일까지 단수 공천이나 경선 여부를 모두 확정짓기로 해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이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평당 도당은 논평을 통해 박우정 고창군수 부인의 갑질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묵묵부답이고 단수 공천 가능성마저 있다며 적폐 청산 의지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또한 높은 지지율에 취해 전북을 패권 정치의 볼모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른바 봉침 여목사가 김승수 전주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이현웅 예비후보 측은 봉침 여목사가 지난 98년 전주시장 선거 당시 같은 캠프에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던 김 시장을 만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말한 녹음 내용을 기자회견장에서 들려줬습니다. 이 후보 측은 전주시가 복지시설 예산을 갑자기 편성하고 지원액을 늘린 것은 김 시장과 봉침 여목사 간의 이런 관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도내 도소매업종 취업자들이 급감해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인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와 계약직이 다수인 도내 도소매업과 음식업종 종업원이 지난해보다 1.5%인 13,0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서비스 판매 종사자 수는 2.7%, 자영업자도 7.5%나 줄어 감소 원인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점검이 요구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올 상반기에 239명을 채용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무직 219명과 심사직 20명 등 모두 239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이달 23일까지 지원 접수를 받아 5월 19일에 필기시험을 거쳐 6월 22일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공단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올해 상반기 채용 인원이 지난해보다 70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원시에서 지적발달 장애인을 위한 모의 투표 체험이 진행됐습니다. 부안군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이용한 식품 상품 개발에 나섭니다. 시군 소식 박찬익 기자입니다. 남원 지역 지적발달 장애인 50여 명이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앞서 투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거 모의 체험은 지적발달 장애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신분증 제시부터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는 모든 과정이 실제처럼 진행됐습니다. 지속적인 반복 교육을 통해서 발달장애인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부안군이 곰소저가 식품센터에 식품개발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부안군 식품개발지원센터는 지역 농수산물을 이용한 식품관광 상품과 청소년들의 입맛에 맞는 먹거리를 개발하게 됩니다. 부안군 식품개발지원센터를 통해 부안 군민과 1,000만 관광객들이 오복을 누리고 오감을 느끼는 식품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주군이 내 것을 이웃과 공유하는 공유경제 확산에 나섰습니다. 완주군은 자주 사용하지 않지만 구입하기 부담스러운 공구나 천막 등 68개의 물건을 공유하는 나눔 곳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장난감 도서관과 청년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공유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임실군 농업기술센터가 다음 달 10일까지 매주 목요일 웰빙 제과 제빵 만들기 취미교실을 운영합니다. 취미교실은 과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건강빵이나 쿠키 등 제빵 기초 이론과 실습이 진행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지역 거점형 컨텐츠 기업 육성센터가 전주 만성지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컨텐츠 기업 육성센터는 지역의 특화된 컨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 컨텐츠 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기관으로 현재 센터에는 17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센터는 청년 컨텐츠 기업을 매년 10개씩 육성하고 문화유산 분야 신규 일자리 150여 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전북 디자인센터가 익산 귀금속 보석 산업 클러스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북 디자인센터는 디자인 산업과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기관으로 향후 5년간 150억 원을 집중 투자합니다. 또 익산의 대표 산업인 귀금속 보석 산업과 연계해 보석 디자인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개발을 위한 청사진이 제시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오는 9월 설립 예정인 새만금 개발공사가 주도하게 될 국제협력용지 6.6제곱킬로미터를 선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기본 구상 용역을 어제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도 사업 지역은 인공해변과 수상호텔, 수변주택단지, 인공수로 등을 갖춘 수변도시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익산 지역 일부 시내버스의 노선 운행이 조정돼 이번 주말부터 운영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왕국면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555번 좌석버스가 신규 운행하도록 해 입주기업 근로자의 출퇴근과 방문객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돕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존 여산 방향 운행 노선이 간선이나 지선으로 개편됐고 주말 운행 노선인 150번 버스가 이용 승객 감소로 폐지됐습니다. 군산시는 어제 시장 주재로 지역이 처한 현 경제 위기 상황을 공직자들이 인식하고 극복하기 위한 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서별 발굴 사업과 설명회, 토론을 벌였습니다. 참석자들은 고령과 산업위기 지역에 대응한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지방세, 징수유예 등 GM 관련 지원 사업 26건,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38건 등 총 64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 발굴과 함께 추진사항 점검 보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국가지점번호 안내 표지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국가지점번호는 산이나 하천 등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를 표시한 것으로 전주시는 올해 건지산 등산로변과 수문 등 총 67곳에 국가지점번호 안내 표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전주천과 삼천 산책로, 황방산 등산로 등 99곳에 국가 지점번호 안내 표지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독리국악 테마 첫 공연이 내일 독리정사 봄꽃 물들다를 주제로 고창읍성 앞에서 펼쳐집니다. 상암 이삼만 선생의 이야기를 그린 연극 흐르는 물과 가치가 오늘과 내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블레싱 국제예술교류협회의 피아노 연주회가 오늘 완주 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아르스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칸타빌레 콘서트가 오늘 정읍 연지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 찾아가는 야외 영화관이 오늘 배산체육공원에서 마련됩니다. 제18회 모악산 진달래 화전축제가 모레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 대원사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제4회 웅포 벚꽃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익산 웅포면 태봉골 일원에서 열립니다. 완주 고단 미소시장 주말 장터가 내일부터 6월까지 매월 격주 토요일 운영됩니다. 전라북도 초중 고등학생 100일장 대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최명희 문학관과 한옥마을 일대에서 열립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완주 혁신거리 축제가 오는 16일 이서면 혁신거리에서 개최됩니다. 4월 13일 금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1도, 진안 17도 등 17도에서 21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나쁘다가 오후 들어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고 내일 새벽에는 도내 전역에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